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박명수 씨가 그랬죠. 늦었다고 생각하면 이미 늦었다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말 뒤에 그러니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을 붙이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미리 예고해 드렸듯이 연말정산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연말정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 총 급여가 있고요.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 금액만큼 제외하고 나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이 과세 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해주면 산출세액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산출세액에서 이번에 각종 세액공제 금액만큼 제외를 하면 결정세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납부해야 했던 세금입니다. 그 다음에 결정세액을 우리가 지난 1년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된 기납부 세금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토해내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결정세액을 최대한 적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내가 번 소득을 깎아줘 과세 표준을 낮아지게 해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 자체를 깎아줘 최종 결정 세액을 낮아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정말 다양하게 받을 수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적공제와 연금저축펀드, IRP 퇴직연금인데요.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씩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득세율이 15% 구간인 것을 감안하면 약 22만 5천 원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은 본인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48.5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전부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시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저 또한 몇 년간 고민만 하다 작년 말에 겨우 연금저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연금저축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민했던 부분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가 무섭다입니다. 저는 얼마 전만 해도 주식 투자와 도박이 무슨 차이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식하면 패가 망신한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 간혹 하락장에서도 몇 년씩 버티시는 분들도 봤고, 본인은 장기 투자자라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땐 그냥 하락장에 물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니 ETF와 적립 투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 또한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개별 주식에 비해 변동성을 견디며 장기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마저도 두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 돈을 넣어만 두시고 투자만 하지 않으신다면 은행 수준의 이자는 받으시면서도 세액공제 혜택까지 온전히 다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꺼려지는 이유 그 두 번째는 투자할 돈이 없다입니다. 저 또한 기존의 안 좋은 소비 습관과 결혼과 각종 할부 등으로 인해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 습관도 개선하고 모든 할부는 전부 갚았으며 이제는 어느덧 1억이라는 큰 자금이 모여 투자에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한데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투자할 돈이 없는 것인지 소비 습관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는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을 통해 연간 최대 1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절세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연금저축에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면 55세까지 돈이 묶이는 게 싫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만간 결혼이나 아파트 매매 등 목돈이 들어갈 예정이 있으신 분들이 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크게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당분간 결혼이나 이사처럼 큰 목돈이 나갈 일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돈이 묶인다는 생각보단 55세 이후에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큰 장벽인 귀찮음입니다. 공부하기가 귀찮고 뭔가 어려운 것 같고 작년에 하지 않아서 올해 연말정산은 어차피 토해내는데 연말에 몰아서 해도 된다던데 그때 가서 할래 등 다른 이유가 아닌 이 귀찮음에서 막히신 분들은
꼭 연말에 뭐라 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월 50만원씩 1년을 납부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딱 맞추실 수 있는데, 월 50만원씩은 투자하는 게 심리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연말에 600만원을 한 번에 투자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귀찮아서 미루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연말에도 또 내년으로 미루게 되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그중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조만간 그래서 연금저축은 어떻게 하는데? 라는 주제로 연금저축 개설부터 팁이나 주의할 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